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잠이 깨질 않아 피곤할 때나 밥 먹고 난 후에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커피의 종류가 참 많아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주문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아인슈페너라는 커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인슈페너는 비엔나 커피와 같은 커피입니다. 비엔나 커피는 이름 그대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유래한 커피인데요.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커피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아인슈페너라고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 아인슈페너는 원래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은 마차를 몰면서도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마차가 흔들리다 보니 뜨거운 커피를 쏟는 일이 많았는데 위에 차가운 생크림을 가득 올려서 커피가 넘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또 생크림 덕분에 커피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도 있고 마부의 부실한 끼니를 때워줄 수도 있다는 등의 유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페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크림을 먼저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따뜻한 커피가 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크림이 녹아 커피와 섞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크림에 입을 대고 커피를 조금씩 마셔보면서 매력적인 맛과 재미를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연스럽게 녹은 크림은 커피와 반반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는 따뜻한 우유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크림과 커피가 완전히 섞이면 카페라떼와 비슷한 맛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인슈페너가 이렇게 한 메뉴에서 3가지의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카페에 갔을 때 메뉴에 이 아인슈페너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이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복 디지털 분야별 교육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2023 지역 한복 문화창작소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한복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한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됩니다. 교육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3시간씩 진행되는데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 자수교육, 패션 디자인 툴 CLO, 디지털 프린팅, 한복 패션 드로잉, YUKA CAD로 실무교육 5개 부문 30시간이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지원 자격은 취업자, 창업자, 소공인, 한복 관련 전공자 등 한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강 신청 후 심사를 통해 90명 안팎의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7일 드론 관련 15개 기관의 20여 명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드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장 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 기술의 현재 동향과 참석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며 다양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됐습니다. 향후 상주시는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정책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 취약 분야 공직자 역량 강화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교육 수요에 맞춰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시행됐으며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총 8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는데요. 교육 1부는 정의정 청렴교육 전문 강사의 강연, 2부는 연극 형식의 청렴 토크쇼로 진행돼 재미와 교훈 2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하는 상주시 옴부즈맨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옴부즈맨 서비스를 시작하며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찾아오는 시민들과의 상담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범용 상주시 옴부즈맨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찾아가는 옴부즈맨 운영의 날로 정해 시범 운영을 합니다. 첫 시작은 6월 7일 수요일 은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주시 건축 민원 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실시하고 이후 본 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시민의 고충사항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 조치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지금까지 약 42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이 중 70%를 해결해 시민과 행정 간의 다리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세정과의 협업을 통해 2023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뒷면에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등을 기재했는데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공과금, 월세 등 수시 체납자,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주변 이웃들이 신고하고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 희망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신고 포상금 제도는 별도의 홍보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향교에서는 6월 5일 월요일 상주 유림회관에서 한문 기초과정반 20명 수료생에게 새책예를 거행했습니다. 새책예는 책거리, 책시시 또는 책예라고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서당에서 학동이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스승과 동무들에게 한턱을 내는 유교 의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상주고 상 받으며 향교에서 즐겨보자의 하나인 전통 미풍 양속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상주 향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기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새책예는 조재석 사회교육원장이 1번 수강생 이예숙 씨에게 대표로 상주 향교 전교와 사회교육원장 연명으로 제작한 수료증을 직접 수여했으며 이어서 도곡 김명희 강사가 짓고 쓴 잠언을 족자로 제작해 수여했는데 이상무 전교는 인경연 반장에게 재상불교라는 잠언이 쓰인 족자를, 총무를 맡은 김수자 수강생에게는 만이불릴이라는 잠언이 쓰인 족자를 수여했는데요. 마무리로 김명희 강사에게 넥타이 기념품을 전달하고 간단한 다가회를 열어 참석자 모두 새책예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상무 전교는 본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축하한다고 하며 저녁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온 수강생들에게 자기의 발전은 물론 스스로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상주 향교의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은 마이 향교 프로그램, 우리는 잼나는 선비가족으로 그 외에도 전통 미풍 양속 프로그램, 유교 인문학 강좌, 단오절 전통 민속 체험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줘 상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관제요원 A씨는 6월 2일 4시 16분경 피혐의자가 함창 중앙로 부근에 주차된 SUV 차량에 침입하는 것을 관제하고
차량 터리가 의심되어 인상착의 및 실시간 이동 경로를 112 상황실과 출동 경찰관에게 제공해 현행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피혐의자는 함창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서 도주 중이었고 피해 장소에서 200m 떨어진 함창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서 검거됐습니다. 현재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24명이 2099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취약지역과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상주 특산물인 블루베리와 체리 홍보를 위해 6월 둘째, 셋째 주말 경천섬 앞에서 홍보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번 홍보 판매 부스는 주말 경천섬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와 더불어 맛있는 소과류로 눈과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상주 블루베리 장목반과 상주 체리 박목반에서 주말에만 운영합니다.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높은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 있는 소과류입니다. 또 체리는 국산 체리 생산이 적어 이제까지 생과일로 먹기가 어려웠지만 재배기술 향상과 품종 다양화를 통해 상주 특화 작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체리와 블루베리 각각 500g에 15,000원 정도로 판매할 예정이며 신선함과 새콤달콤한 과일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소비자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